미 검찰이 북한산 필로폰 밀거래 혐의로 마약 조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북한산 필로폰 반입 사범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85세 미국인 관광객이 북한에 3주 이상 억류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6.25 전쟁 기간에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된 국가 상징 유물인 대한제국 국세와 어버 등 인장 9점이 미국에서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해 2억 9천만 달러를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 측이 제시한 것보다 5배 이상 높은 배상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산 필로폰 밀거래 혐의로 마약 조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북한산 필로폰 반입 사범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마약 단속국이 뉴욕 법원에 기소한 마약 조직원은 5명입니다. 영국과 필리핀, 중국, 슬로바키아 국적입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북한산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미국에 팔아넘기려다 태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이들이 밀반출하려던 필로폰은 모두 100kg으로 킬로그램당 6만 달러의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검거된 일당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북한과 마약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뒤 찻잎으로 위장해 배에 실어서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마약 단속국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 세계 마약 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거된 마약 조직원이 필리핀에 북한산 마약 1톤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마약 당국은 최근 핵무기 개발 등에 따른 서방권의 제재로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세계 마약 제조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당국이 최근 몇 년 새 북한에서 필로폰 생산량이 증가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소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85세 미국인 관광객이 북한에 3주일 이상 억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관광객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사는 메릴 뉴먼 씨입니다. 85세 고령의 뉴먼 씨는 지난달 9일 일정으로 북한 관광에 나섰습니다. 뉴먼 씨는 지난달 26일 귀국편 항공기에 올랐다 출발 5분 전 북한 당국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뉴먼 씨가 출발 하루 전 북한 관리들을 만났지만 대화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뉴먼 씨는 지난 1950년 보병 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These are all very disturbing choices by the North Koreans. 미 국무부는 뉴먼 씨 억류 이후 최근 발표한 북한 여행 경보에 북한 억류 미국 시민을 복수로 표기하고 사실상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억류 사실을 몇 주 동안 밝히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아직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뉴욕에서 흑인이 총을 맞을 확률이 백인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뉴욕에서 발생한 560여 명의 총격 사건 피해자 가운데 74%가 흑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이 21.5%로 뒤를 이었지만 백인은 3%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총기 범죄로 체포된 용의자 200여 명 중 흑인의 비중은 7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 기간에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된 국가 상징 유물인 대한제국 국세와 어보 등 인장 9점이 미국에서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불법 반출이 확인된 만큼 반환 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제를 뜻하는 용 모양의 손잡이. 1897년 고종이 사용했던 국세 황제지보입니다. 길이 9.7cm, 옥으로 만든 이 국세는 대한제국 시절 고종의 자주 독립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907년 순종이 고종에게 태황제라는 존칭을 올리며 제작한 수강 태황제보. 조선 왕실에서 관리 임명에 사용했던 거북 모양의 유서지보와 준명지보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유물입니다. 국세와 어보 등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의 인장 9점으로 6.25 전쟁 기간에 미군에 의해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된 것들입니다. 최근 미국 샌디에고에서 후손들에 의해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유물 성격을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을 한 후에 수사당국에 압수수색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유물에 대한 미 수사당국의 몰수 절차가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6월 이후 국내로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호조 태왕권 반환에 이어 이번 인장 반환이 이뤄지는 만큼 6.25 전쟁 기간에 미군이 반출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 관련 당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남입니다. 대통령 지명직에 대한 야권의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가 미국 상원에서 무력화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의 핵심 규정이 225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수당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어렵지 않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미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과반수인 51명만 찬성해도 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It's time to change. It's time to change the Senate before this institution becomes obsolete. 이에 따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판사를 제외한 연방 판사와 고위 관리들을 공화당의 결정적 견제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누클리어 옵션으로 불리는 상원 개정안이 통과되자 공화당은 크게 반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했습니다. Now, I have no doubt that if they do, they will come to regret that one as well. The vote today, I think, is an indication that a majority of senators believe, as I believe, that enough is enough. 공화당은 내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탈환해서 오바마 정권이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분노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대결 양상이 의회의 오랜 관례까지 손댈 만큼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차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가 주목됩니다. 이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오토쇼의 최대 화두는 차세대 친환경 차량. 현대차가 내년 봄 판매할 투싼 수소연료 전지차에 3개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수소차는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아 최적의 환경차로 통합니다. 또 수소를 충전해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단 10분만 충전해도 5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Hyundai Motor America is very proud to announce the retail availability of our Hyundai Tucson fuel cell vehicle this coming spring. 미국 전역의 수소 충전소는 70여 개.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30여 개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100여 개까지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는 이곳을 시작으로 판매망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혼다도 수소차 컨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판매 시기가 벤츠, 도요타와 같은 2015년으로 현대차보다 1년이나 늦습니다. The model which we will sell will launch in 2015, and by having this model, we will be able to be a leader. 하이브리드와 100%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까지. 배기가스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친환경 마케팅을 이끌면서 후발이었던 현대차가 돌진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이번 LA 오토쇼에서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계의 내년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자사의 미국 내 최다 판매 차량인 컨셉카 엣지를 내년 핵심 판매 차량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크로스오버 SUV 엣지는 안전한 차라는 기본 개념 하에 자동 주차 시스템과 장애물 방지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조여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마츠다 북미 판매법인은 이번 연말 할리데이 시즌 기간 중 마즈다 드라이브 포 굿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자선 기부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즈다 차량 한 대당 $100의 기부금을 자선단체 4곳 중 한 곳에 차량 구매자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선 프로그램입니다. Then, if somebody buys a Mazda, Mazda will donate $100 to one of 5 charities that they get to choose. We've got 4 national charities: the American Red Cross, the American Heart. 또한 시운전 시에도 차량 한 대당 마즈다 직원들의 봉사활동 1시간을 기부하도록 프로그램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너지 연방법원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해 $2억 9천만 달러를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 측이 제시한 것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배상액입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 연방법원이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침해 최종 공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 판결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80억 원을 애플에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 7,978만 달러, 우리 돈 4,066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 우리 돈 556억 원보다는 5배 이상 많은 배상액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배상액은 모두 9억 3천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미 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26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제품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6억 4천만 달러만 확정됐고 나머지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 최근 미국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금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미디어 그룹 트리뷴은 경영난을 이유로 LA타임즈와 시카고 트리뷴을 포함해 계열 신문사 인력 7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원은 광고와 유통 부문 통합에 관련된 것이지만 편집 부문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리뷴 측은 내년 초에 이뤄질 이 구조조정으로 회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디지털 뉴스 부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라이벌 호날두를 제치고 2년 연속 유럽 골든슈를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유럽리그 최고의 골잡이는 축구 천재 메시에게 돌아갔습니다. 메시는 2년 연속 유럽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슈를 수상했습니다. 지난 시즌 46골을 터뜨린 메시는 라이벌 호날두를 제치고 역대 최다인 3번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메시가 피파가 주관하는 최우수 선수상 발롱도르를 5년 연속 수상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메시는 호날두와 리베리 등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국제축구연맹이 발롱도르 투표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상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국가대항전인 월드컵 골프에서 최경주가 첫날 선두권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최경주는 버디 6개 등으로 4타를 줄이며 선두와 한타 차 공동 3위에 자리했습니다. 최경주와 함께 출전한 배상무는 3오버파를 쳐 2명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월드컵 골프에서 나온 그레엄 맥도웰의 행운의 이글샷, 오늘의 영상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로 다우지수가 16,000선을 돌파하는 등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2원 6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